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활 1급 실기 액세스 2022년 상시 1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DB 구축은 테이블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부분이죠. 먼저 1번 학생 테이블을 수정하자 이랬습니다. 자,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띄운다 그랬습니다. 자, 뭘 하자 그랬냐면 첫 번째 학번 필드의 크기를 7로 잡아자 그랬습니다. 자, 학번 필드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기본 필드의 크기가 255인데 저걸 7로 7개의 글자겠죠. 잡아라 그랬고요.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자 그랬는데 현재 이 학번 필드는 반드시 입력 필수가 예라고 돼 있어요. 필수가 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손댈 필요가 없겠죠. 왜 이게 예라고 돼 있냐면 학번 필드가 기본 키 설정이 됐기 때문에 필수가 자동적으로 예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필드 크기만 설정해주면 끝이 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메일 필드는 기호성 검사 규칙을 지정을 할 건데 골뱅이를 포함을 하자 그랬어요. 그럼 골뱅이가 앞 뒤 중간 어디에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유효성 검사 규칙에 뭔가를 포함을 할 때는 like를 쓰죠. like 다음 편에 별 골뱅이 별 포함을 하겠다.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화번호 필드에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는데 자, 문자 열 010이 숫자가 아니고 문자라 그랬어요. 문자 앞뒤로 따옴표 문자 010이 들어오고요. 빼기 숫자 4자리 빼기 숫자 4자리가 올 건데 이 빼기가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숫자는 0에서 9까지 0이죠. 그리고 샵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화면에 기본적으로 표시하라는 말이 없으면 언더바거든요. 근데 샵을 표시할 거고요. 이 빼기라는 기호를 같이 저장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력 마스크 설정할 때 자, 지정 서식이 오고요. 세미콜론 저장 여부가 오고요. 세미콜론 문자 표시하는 문자가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입력 마스크에 앞에 010이라는 글자를 붙이자 그랬어요. 빼기 숫자 4자리 0000 빼기 숫자 4자리. 자, 여기까지가 서식이 되는 거고요. 자, 세미콜론 저장 여부 이 빼기라는 기호가 반드시 저장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하겠다 0 저장을 안 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건데 세미콜론 기본 기호는 언더바라 그랬는데 무슨 기호를 표시하자 그랬습니까? 샵을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저장 버튼 누르고요. 예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서 전화번호 필드를 찾아서요. 밑에 새로운 레코드 보이죠? 그 자리에 이렇게 커서를 두면은 앞에 010 나타나고요. 뒤에 표시되는 문자가 이렇게 언더바 대신에 샵으로 나타난다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테이블이 끝이 나고요. 하나의 테이블이 작업하고 난다면 반드시 이 테이블을 닫아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취업 추천 테이블에서 해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테이블은 디자인 보기로 띄운다 그랬어요. 자, 순번이라는 필드를 기본 키로 위에 기본 키 보이죠? 오른쪽 버튼 눌러도 돼요. 기본 키로 지정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될 때 추천일이라는 필드에는 내가 입력을 안 해도 오늘 날짜가 시간은 빼고요. 오늘 날짜만 들어갈 수 있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값. 우리는 이걸 기본값이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에 내가 넣어줄 건데 날짜 오늘 날짜가 들어가는 날짜만 들어가는 함수는 date예요. date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고요.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확인해 보면 돼요. 새로운 레코드가 들어가는 자리에 오늘 날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 관련된 두 부분이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취업 추천 테이블에 다시 취업 추천 띄워 놓겠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띄워난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해도 관계없습니다. 학번이라는 필드에 자, 조회의 속성을 설정하자 그랬어요. 조회 속성은 밑에 일반 속성이 아니고요. 여기 보이죠? 화면상에서 조회라는 속성이 따로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자는 뜻입니다. 자, 조회 속성 작업을 할 건데 뭘로 하자 그랬습니까?
컴보 상자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컴보 상자로 할 건데 어느 테이블에 학생 테이블에 학번과 성명 두 개를 갖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 원본에 커서를 두고요. 옆에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는 이걸 식작성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들어와서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열어서 학번 더블 클릭, 성명 더블 클릭 두 개를 띄워 놓으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현재 쿼리 작성기라고 되어 있는 걸 그냥 닫고요. 예. 업데이트를 해주면 자 이렇게 셀렉트 구문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거 내가 학생 테이블에 몇 개의 필드를 가지고 왔습니까? 두 개의 필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열 개수는 2가 돼야 돼요. 아무 말이 없어도요. 반드시 열 개수는 내가 갖고 온 개수만큼 자 그 상태에서 필드에 학번이 저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걸 바운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가 학번, 두 번째가 성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저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운드가 1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건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목록 너비를 5cm로 하자 그랬습니다. 목록의 너비를 5cm. 뭐라고만 적으면 단위는 센티미터가 들어갑니다. 목록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목록값만 허용 예로 줬어요. 자, 이렇게 놓고요.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저장 눌러놓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서 학번에 눌러보면 그림이 달라요. 그죠? 그림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학번이 보이고 있는데 얘는 학번이 안 보여요. 문제에서는 보여라 말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를 봐야 돼요. 그럼 학번을 안 보이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목록의 너비를 5라고 했죠. 근데 열 너비는 지정을 안 했죠. 열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근데 학번은 안 보여야 되니까 0, 세미콜론, 나머지는 5겠죠. 그리고 저장하고요. 데이터 시트로 가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보일 겁니다. 그죠? 이 상태가 맞구나. 그대로 저장하고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더라도 그림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열 너비는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관계를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관계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에 들어가서 원래 있던 건 손을 대면 안 돼요. 뭘 하자 그랬냐면 취업 추천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이라고 그랬습니다. 취업 추천에 있는데 학생이 없잖아요. 테이블 표시해서 학생을 띄워줍니다. 자, 취업 추천과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찾아서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을 해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참조 무결성은 유지. 변경되었을 때 변경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업데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삭제는 안 되도록 체크를 안 해줘야 되죠. 1대 다 관계라고 1대 M 관계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대로 관계창 저장을 하고요. 이 관계창도 닫아줘야 됩니다. 자, 관계창 작업할 때 주의할 거. 테이블이 열려져 있으면 관계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테이블 작업하고 난 다음엔 테이블을 반드시 닫아준다라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문제 1번 DB 구축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폼에서 작업을 보통은 하죠. 자, 채용업체 폼에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채용업체 폼을 디자인 보기로 띄워놓고요. 폼이나 보고서는 위에 디자인 메뉴에 속상 시트란 이게 반드시 눌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화면이 복잡하니까 요 오른쪽에 개체창을 잠깐 이렇게 줄여 놓겠습니다. 그래서 속상 시트가 반드시 떠 있어야 된다는 걸 일단은 생각을 해줍니다. 자, 먼저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이 그림처럼 한 개의 데이터만 보였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기를 폼 보기로 바꾸면 우리는 지금 여러 개가 보이죠. 그죠? 우리는 저걸 한 개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에 관련된 건 여기 여러분들 눈금자 앞에 요 까만 거 보이죠? 요게 까맣게 사각형이 들어와 있어야 선택 유형이 폼이라 그랬습니다. 자, 형식에 기본 보기가 연속인데 이걸 하나만 보이겠다. 우리는 이걸 단일 폼이란다 그랬습니다. 한 개만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요. 자, 두 번째 폼 머리글에 레이블 제목을 만들 거예요. 보이죠? 채용업체라는 제목을 만들 겁니다. 자, 컨트롤에 레이블을 찾으세요. 컨트롤에
레이블을 찾아서 같은 위치에 그려줍니다. 그리고 글자를 채용 업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름을 LBL 제목으로 크기는 20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화면상에서 속성 시트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찾아도 돼요. 이름은 기타에 있거든요. 이름을 화면상에서 LBL 제목이라고 주고요. 글자의 크기를 20으로 주자 그랬습니다. 형식에 글꼴 크기 여기서 20을 줘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 위에 홈에 여기 글꼴에서 20 줘도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이 만들어졌고요. 상자가 너무 작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자의 크기를 화면상에서 조금 이렇게 느리거나 줄일 수도 있어요. 적당하게 조절해 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본문 영역의 txt 담당자명 옆에 있겠죠? 요 이름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는 담당자명이 전화번호 필드에는 전화번호가 나타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자, 화면상에서 txt 담당자명을 이렇게 찾아 놓고요. 데이터의 컨트롤을 선택해 주면 되죠. 담당자명 전화번호에는 전화번호 바운드 연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네 번째, 본문의 모든 컨트롤. 본문 안에, 자, 요거는 레이블이고 이거는 텍스트 상자거든요. 모든 컨트롤을 선택을 할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줘도 되고요. 요 앞에 눈금자가 보이죠? 눈금자에 요 컨트롤보다 조금 더 윗 공간에서 까만 화살표가 나타날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모든 컨트롤에 특수 효과를 볼록으로 주자 그랬습니다. 형식에 보면 특수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서 볼록. 그러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거 보일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폼 바닥글에 자, txt 업체수라는 컨트롤을 찾아서 업체수의 개수를 표시할 건데 뒤에 개라는 글자를 붙여줘야 돼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수를 세는 함수는 카운트인데 카운트는 필드 이름 필요 없다 그랬죠. 아무 필드나 와도 된다는 의미에서 별표가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저거에 연결을 해서 붙입니다. 개라는 글자를. 그리고 결과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그림이 동일한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할 때마다 하나씩 저장 버튼 눌러주는 걸 권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것들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인데 폼의 본문 영역인데, 자, 문제를 잘 봐야 돼. 본문 영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체를 다 범위를 설정해 버리면 서식의 조건부 서식에 불이 안 들어오죠. 보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본문 영역인데 텍스트 상자, 모든 텍스트 상자라 그랬어요. 얘는 레이블이고요. 요게 텍스트 상자예요. 속성 시트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에 해당되는 것만 Shift나 컨트롤 누르고 하나씩 해도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됩니다. 텍스트 상자가 총 5개가 있거든요. 5개의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해 놓고요. 자, 폼 디자인 도구에 서식의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자, 내가 새 규칙을 만들 건데 시기라고 넣어줘야 되겠죠. 시기 뭐라 그랬냐면 업체 구분 필드 값이 정규직과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필드명 앞뒤로 반드시 대괄호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대괄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업체 구분 같으냐, 누구랑 같다? 정규직과 같을 때 글꼴색을 표준 빨강으로 잡자 그랬습니다. 확인. 됐죠? 자, 그리고 저장하고요. 폼 보기로 한번 가보세요. 화면상에서 정규직인 경우에
다음 레코드 넘겨보세요. 보이죠? 계약직은 빨간색이 아니죠.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채용업체 폼 머리글에 채용업체 현황 보기라는 CMD 보고서 보이죠? 요 이름이에요. 얘는 레이블 글자고요. 요게 이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단추를 클릭하면 채용업체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의 대하상자로 여는 보고서 보기 매크로. 자, 그냥 매크로라 그랬으면 이벤트에서 옆에 삼각형 누르고요. 아니, 요 점점점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로 가주면 돼요. 그런데 매크로 이름이 보고서 보기란 이름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 요 개체창에서 요 밑에 매크로가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작업을 먼저 매크로를 만들고 와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메뉴에서 만들기에 끝에 보면 매크로라고 있죠. 매크로로 가서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매크로는 자, 보고서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연다, 뭔가를 열겠다, 오픈이죠. 보고서를 열겠다, 오픈 리포트고요. 보고서 이름은 채용업체 현황이고요. 뭘로 본다 그랬냐면 인쇄 미리 보기로 연다 그랬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로 열 건데, 자, 조건을 뭐라 그랬냐면 업체 구분 필드가 계약직이다 그랬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업체 구분을 대괄호로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상관없어요. 알아서 대괄호가 나타납니다. 자, 업체 구분이 계약직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제가 대괄호 안 묶었죠. 그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누르는데 얘를 이름을 뭘로 주자 그랬습니까? 보고서 보기. 자, 매크로 창 닫고요. 요 탐색창에 보면 매크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업체 구분에 대괄호 안 넣었는데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대괄호가 생겨져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꼭 대괄호를 넣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들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됩니다. 자, 이걸 이 커맨드 단추, 명령 단추에 연결해 줘야 됩니다. 명령 단추를 선택하고요. 온 이벤트의 온 클릭일 때 내가 만든 매크로는 옆에 삼각형 누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연결을 해서 폼을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볼까요? 폼 보기로 가서요. 업체 현황 보기를 눌러주면은 보고서가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폼을 닫고요. 자,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폼에 관련된 것들이었고요. 자, 세 번째 조회 및 출력 기능, 보고서에 관련된 것과 나머지 코드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먼저 보고서를 완성하자 그랬습니다. 보고서를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보고서도 속성 시트가 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정렬 기준을 추가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고서 디자인에 위에 그룹화 및 정렬이라는 단추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정렬창에 보일 겁니다. 현재 업체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인데 그룹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뭘 추가해야 돼요? 정렬을 추가해야 돼요. 정렬을 뭘로 추가한다 그랬습니까? 업체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업체명의 내림차순으로 그룹 추가 아니에요? 정렬 추가입니다. 자, 이렇게 정렬을 추가했다. 업체 구분이 같을 때 업체명이 기준으로 내림차순이 정렬된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업체 구분 머리글이 이 부분이죠. 업체 구분 머리글이 페이지마다 반복, 자, 형식의 반복 실행 구역을 잡아준다는 뜻입니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하자 그랬고요. 세 번째, 본문 영역에 여기가 본문이에요. 자, txt의 순번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그룹별로 순번이 표시되도록, 그룹별로라는 건 업체 구분이 달라지면 번호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순번이라는 건 1번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에 내가 1번부터 숫자로 이렇게 1, 2, 3, 4를 붙이고 싶다라고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자, 수식으로 이꼴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적 합계를
그룹별로 이게 모두 돼 있으면 첫 번째부터 무조건 1, 2, 3, 4, 5, 6, 7, 8 넘어가지만 누적학회가 그룹돼 있으면 업체 구분에 따라서 1, 2, 3, 4,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놓고요. 인쇄 미리 보기 가서 확인을 해보면 화면상에서 보이죠? 그 업체 구분이 이렇게 달라지면 번호가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끝났고요. 네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는 간단한 날짜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형식에 기본 날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간단한 날짜로 잡아주자라는 뜻입니다. 자,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라는 거에는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표시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 페이지 번호와 페이지 번호죠. 그죠? 그 앞뒤로 글자를 쭉 연결할 건데 요 띄어쓰기 잘 보면 돼요. 총 한 칸 띄우고 전체 페이지 번호 안 띄우고 쪽 중 한 칸 띄우고 페이지 번호 쪽. 그죠? 자, 그러면 저건 우리는 수식으로 연결해 줘야 되죠. 자, 이꼴 총 한 칸 띄우고요. 연결해서 엑셀에는 이 연결할 때 가급적이면 앞뒤로 한 칸씩 띄운다 그랬습니다. 아니면 에러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페이지 번호는 페이지지라 그랬습니다. 대괄호는 지가 알아서 들어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저기에 연결해서 쪽, 중 한 칸 띄우고요. 연결, 현재 페이지 번호, 페이지 연결이 많아요. 연결을 빼먹으면 에러가 뜹니다. 자, 요렇게 표시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페이지지에 대괄호를 안 붙였죠. 엔터를 누르면 알아서 저렇게 대괄호가 생깁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가서 확인해 보면 요렇게 글자가 똑같은지 확인을 해주고요. 띄어쓰기, 연결하기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저장. 보고서가 만들어졌어요. 보고서를 닫고요. 2번 학생 관리 폼에 자, 학생 관리를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닫기라는 버튼을 찾을 겁니다. 이거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벤트 프로시저 코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벤트에 온 클릭일 때 자, 점점점 코드 작성기 창을 이렇게 띄우면 됩니다. 코드 작성기를 띄워놓고요. 뭐 하자 그랬습니까? 메시지 상자를 이렇게 띄울 건데 얘가 제목이고 이게 내용이죠. 버튼이 예, 아니요, yes, no로 났습니다. 예, 아니요인데 예를 누를 때 아니요 누를 때 작업을 하려면 메시지 박스를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메시지 박스의 결과를 어떤 변수 하나에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그냥 간단하게 A, B, C 잡으면 돼요. 우리는 그냥 A라고 할까요? 자, A라는 변수 안에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메시지 박스의 결과를. 그래서 MSG 박스. 변수 안에 집어넣을 때는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띄워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가로를 열어서 프롬프트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메시지 박스 한 칸 띄우면 돼요. 자, 프롬프트 안에 들어갈 내용 폼을 정말로 종료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프롬프트예요. 컴마. yes, no죠. 그럼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VBS no. yes, no를 찾고요. 기본은 OK 올립니다. 그 다음 타이틀, 종료죠. 자, 요게 메시지 박스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를 눌렀을 때만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하고 폼을 끝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냐 물어보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if가 나와야 돼요. 누가? A라는 변수의 결과값이 메시지 박스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결과를 A가 가져갑니다. 그냥 yes라고 하면 안 돼요. VB yes냐? 눌러지면은 자, do 커맨드를 쓰자 그랬죠. 자, do 커맨드는 그냥 명령 실행하자는 뜻입니다. 써보세요.
do command 그리고 점 찍으면 뭘 할까요? 물어봐요. close 닫아라 그랬죠? close. 누구를? 현재 폼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열려있는 폼이죠. 그래서 폼, 액티브 폼이라고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컴마. 화면상에서 오브젝트 네임 현재 파일이 아니라 현재 폼 이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생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관리 현재 폼을 저장을 하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save yes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and if 끝을 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코드 창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코드 창 닫고요. 저장하고 일단 저장하고요. 폼 보기로 가서 눌러보세요. 아니요 눌렀을 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얘를 누르면 닫히죠. 저장은 지가 알아서 했다는 뜻입니다. 자, 저렇게 모양을 만들어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3번이었고요. 자,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자, 우리가 쿼리라고 부르는 거 네 가지가 있죠. 쿼리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쿼리를 만들려면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서 작업을 한다 그랬죠. 쿼리 디자인. 자, 첫 번째 어떤 테이블을 갖고 만들자 그랬습니까? 채용 업체라는 테이블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채용 업체라는 테이블을 띄워놓고요. 자, 이 쿼리를 이걸 갖고 만들 건데 조건이 있어요. 업체 구분이 정규직과 같은 거를 줘야 하자 그랬습니다. 업체명 필드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요. 이 필드를 갖고 올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들고 오세요. 업체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자, 업체명, 담당자명, 전화번호를 갖고 올 건데 업체명 기준의 내림차순 정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런데 조건이 업체 구분이 들어가요. 근데 업체 구분은 없죠. 그래서 업체 구분을 가지고 와서 화면에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게 표시가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이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정규직과 같은 것. 이꼴은 생략이죠. 정규직이다 라고 넣었을 때 결과 확인을 해보면 동일한지 보면 되죠. 똑같구나. 그러면 내가 한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이 쿼리를 뭘로 저장하자 그랬습니까? 정규직 업체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자, 저장 만들어서 쿼리가 생성이 되면 되겠죠. 자, 쿼리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닫았습니다. 두 번째 1번 쿼리 굉장히 쉬웠죠. 자, 2번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자 그랬어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학생 테이블을 가지고 만들 겁니다. 자, 필드는 학번,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자, 이렇게 넣어놓고요. 학번 필드의 내림차순이라 그랬습니다. 내림차순인데 주소가 경기도로 시작하는 학생만. 지금 주소는 없잖아요. 그럼 주소는 갖고 와서 체크를 해제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같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시작한다, 포함한다, 끝난다 라고 했을 때는 뭐가 붙는다 그랬습니까? like가 들어가야 돼요. like. 경기도로 시작하니까 경기도별.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확인해 볼까요? 결과 그림이 동일한지. 맞죠? 그럼 얘를 뭘로 저장하자 그랬습니까? 경기도 학생이라는 이름의 쿼리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저장. 두 번째 쿼리가 만들어졌어요. 1번, 2번 둘 다 쉽네요. 그죠? 자, 3번.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쿼리. 매개 변수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조건에 대괄호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내가 쿼리를 만들 건데 1번, 2번은 기본 쿼리, 선택 쿼리였어요. 근데 얘는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이용해서요? 채용업체를 이용해서요.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
채용 업체라는 테이블을 이용을 할 건데 우리가 손을 안 대면 기본이 선택 쿼리인데 이걸 테이블 만들기 쿼리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자,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건데 테이블의 이름을 뭘로 하자 그랬습니까? 조회된 업체 현황으로 주자 그랬습니다. 주고요. 자, 내가 가지고 올 거 순서대로 넣어주세요. 화면상에서 업체명부터 업체 구분, 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까지 들어왔죠. 그럼 요렇게 5개의 필드를 가지고 올 건데 자, 내가 다른 작업은 할 필요가 없고요. 쿼리의 매개 변수가 어디 들어갑니까? 주소를 포함하는 매개 변수가 주소. 그럼 주소의 쿼리의 매개 변수가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조건에 요게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포함하는 이라 그랬어요. 포함은 like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늘려서요. 저 상태에서 like 앞뒤로 별 연결 대괄호 안에 자, 화면상에서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자, like 별을 앞뒤로 따옴표로 묶어서 따라해 놓은 거는 요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값과 그 문자를 내가 입력을 하겠죠. 뭔가 넣었을 때 그 앞뒤로 별을 붙이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따로 들어와 있어요. 연결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놓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로 뭘 넣었어요? 서울시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화면상에서 일단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봐야 돼요. 거기서 서울시라고 넣고 결과가 얘랑 똑같은지 보세요. 맞죠? 그죠? 그러면 현재의 쿼리 이름이 업체 조회가 돼야 돼요. 이 쿼리 이름이 자 그래서 먼저 쿼리를 저장부터 해놓고요. 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쿼리를 만들고 뭐 하자 그랬습니까?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로 가서요. 우리는 금방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해야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조회된 업체 현황이라는 게. 그래서 실행을 눌러서 저기에다가 서울시라고 정확하게 넣고요. 이게 나와야 돼요. 몇 개가 들어왔다. 확인. 그리고 테이블에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열어보면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과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실행 쿼리는 반드시 실행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줍니다. 자, 네 번째 크로스탭 쿼리라 그랬어요.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동일한 거죠.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 누구를 이용하자 그랬습니까? 업체별, 업체 구분별 추천 인원수를 조회하는데 테이블 2개를 이용하자 그랬어요. 채용 업체와 취업 추천. 테이블 2개는 반드시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저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 업체명과 업체 구분이라 그랬어요. 업체명 보이죠? 자, 피벗 테이블과 동일한 크로스탭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 행열 값 들어갔던 거 기억나죠? 그럼 크로스탭 쿼리도 똑같이 행열 값이 들어갈 건데 제일 앞쪽에 이렇게 제목으로 보이는 건 행, 데이터의 내용으로 보이는 건 열, 요게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행으로 들어와 있는 게 업체명입니다. 업체명이 들어갈 건데 선택 쿼리가 아니라 크로스탭 쿼리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업체명이 묶을 건데 크로스탭에 행으로 쓰일 거고요. 계약직과 정규직이 업체 구분이겠죠. 업체 구분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업체별, 업체 구분별 정해져 있어요. 행열. 그래서 업체 구분이 얘가 열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거기서 내가 조회할 거는 인원수인데 인원수는 학번이라는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학번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건데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빈칸이다 그러면 값이 없는 거죠. 개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없으면
빈칸에 요 별표를 표시할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빈칸, 만약에 있으면 실제 개수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없다? 그러면 isNull을 이용할 거고요. 개수를 세는 건 count인데 누구를 이용하자 그랬습니까? 학번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식을 우리가 넣을 건데 제목은 우리 마음대로 넣어주면 돼요. 우리는 여기 인원수라 그랬으니까 인원수라고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조금 크게 늘려놓고요. 인원수. XS에서 쿼리 계산식은 반드시 콜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if가 IIF죠. 자, 가로 열고요. 비어있는가? 널 뭐가? 개수를 셀란 학번에 개수를 셀렀을 때 제가 만약에 비어있으면 별표를 출력을 할 거고요. 아니면 개수를 띄우자 그랬습니다. 자, 요게 수식으로 들어갈 건데 얘는 식이죠. 그죠? 그리고 크로스탭의 값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화면상에서 보이죠? 그래서 행, 열, 값이 이렇게 들어와줘야 돼요. 결과 확인해 볼까요? 확인했을 때 얘랑 똑같은지 눈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뭘로 저장하자 그랬습니까? 화면상에서 업체 구분별 인원수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쿼리가 만들어지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4개 쿼리 중에 1, 2, 3까지는 굉장히 쉬웠고요. 크로스탭이 요 수식이 if, IIF 안에 isNull, count까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쿼리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쿼리까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요.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